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의 책은 부의 확장입니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분인 천영록 대표는 책을 통해 돈에 대한 편견과 태도가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부에 관한 상식을 깨트리지 않고는 결코 큰 돈을 벌 수 없다고 경고하는데요. 자본주의는 거미줄처럼 세상의 연결망을 만들어 놓았다. 돈은 마치 도시를 온종일 빛나게 하는 전기처럼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연결망 위를 오간다. 누군가는 그 연결망의 최고점에 자신을 배치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큰 돈을 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연결망에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아간다.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부가 만들어 놓은 연결망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들을 더 큰 연결망에 앉혀야 하고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돈이 있건 없건 자산이 느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쉽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일푼이거나 빚더미 속에서도 부자들은 이 공식을 활용해 우뚝 일어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더하기만 해서는 큰 돈을 얻을 수 없다. 곱셈의 방법을 알아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돈이 느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남이 정해둔 고정 수입 속에서만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 돈 때문에 혹사당하지 않을 권력, 하기 싫은 일은 거절할 권력,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권력을 획득하라. 삶을 바꿀 부의 법칙을 배우고 실천하라.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성공 방정식을 풀 부의 공략법이자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 너무나 익숙한 말,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말, 동시에 아주 잘못된 말이다. 돈은 결코 저절로 벌리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유리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확실히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을 좀 더 쉽고 빠르게 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건 많은 돈이 또 다른 많은 돈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돈을 번다. 특히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은 두드러진다. 자신의 힘으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남다르다. 돈을 버는 과정을 통해 돈이 어떠한 형태로 불어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돈이 돈을 버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이 한순간에 망해서 자산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 또한 현재 자산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당신과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이 자산 100만 원에서 시작해 10억 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누가 먼저 목표치에 도달할까? 당연히 한때 10억 원을 벌어본 사람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사람은 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란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버는가에 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현재 그가 가진 자산은 비록 100만 원이지만 그는 10억 원으로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에 오를 티켓을 쥐고 있는 셈이다. 당신에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다면 당신의 자산 증식 속도는 절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말이 곧 면죄부가 되어서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당신을 안심하게 만든다. 어차피 세상은 가진 자들이 더 가질 뿐이니까. 내가 돈이 없다는 건 나의 잘못만은, 나의 게으름만은, 나의 귀찮음만은, 나의 탓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든다. 나와 비슷한 처지였으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어쩌다 운이 좋은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당신으로 하여금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역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의 시대라 말한다. 돈이 없어서 부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도처에 가능성이 널려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의 실체가 왜 유독 보통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걸까? 가능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동시에 우린 늘 기대한다. 어디선가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쉬운 길이 나타나기를. 어느 날 내 자산을 불려줄 마법 같은 티켓이 손에 쥐어지기를 말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누구나 원하는 그 티켓은 결코 아무에게나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근로소득은 더하기지만 투자는 곱하기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자산을 조금씩 더해갈 수 있지만 투자를 하면 전체 자산이 곱절로 늘어난다. 우리는 모두 자산이 거듭 곱해지는 속도가 자신의 근로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기를 바란다.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자산이 알아서 돈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에 대한 곱셈인가다. 단지 돈이 많으면 이 공식에서 유리해질까? 누군가는 곱셈의 영역에 1.5를 곱하고 누군가는 3을 곱하고 누군가는 5를 곱한다. 현재 돈이 얼마 있든 상관없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산이 얼마건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 곱셈의 영역에는 많은 기법이 요구된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가 돈에 대한 IQ를 길러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곱셈에 들어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다는 것이다. 자산의 총액, 즉 원금을 무엇인가 곱해야지만 이 수식이 완성되고 그 곱셈의 대상이 부의 증식 속도를 좌우하게 되는데 돈을 번 사람들은 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의 어떤 깨달음, 지금 시대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능성, 곱셈의 수식을 완성시킬
어떤 마법과도 같은 장치, 해킹 같은 묘수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 들을 기회가 없으니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고 보이지도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결과들이다. 누가 주식으로 수억을 벌었다더라. 어디 아파트를 샀더니 몇 억이 올랐다더라. 하는 결과들 말이다. 결과는 아름답고 매혹적이다. 보이지 않고 알기도 어려운 수식을 아는 것보다 결과에만 현혹되는 이유다. 혹여나 고수들이 과정을 이야기해도 듣는 이들은 그래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아우성이다. 곱셈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면 여러 상황에서 그것을 응용할 힘이 생기는데도 말이다.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에만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에 기웃거리게 된다. 겉만 핥다가 손에 쥔 건 없는 채 끝내게 된다. 재테크는 물론 커리어 전반에 이루어지는 심각한 오판이다. 성실하면 부자가 되는 시절이 있었다. 20%의 금리가 보장되던 황금기가 한 번의 입사와 한 번의 퇴사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던 시대가 한때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갔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마 다시 오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목을 축일 오아시스 하나쯤 어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만 목매며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기웃거리는 돈의 유목 생활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곳저곳 돈의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수익률이라는 말에 집착하게 된다. 펀드 상품을 봐도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주는지를 먼저 보고 주식을 해도 내가 산 주식이 어느 날 연속 상한가를 맞아 두세 배의 대박 수익을 가져다 주길 기대한다. 하지만 수익률 역시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그 수익률이 과정을 설명하진 않는다. 전재산 1억 원을 들고 경마장을 찾아 하루 500%의 수익을 내는 사람의 미래는 절대 밝지 않다. 한때 번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를 일만 남았다. 반대로 매년 고작 10% 남짓씩 자산을 불리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누구의 미래가 더 밝을지 자명하다. 내가 추구하는 건 지속 가능한 성공 방정식이다. 오늘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크게 네 부류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물려받은 사람. 두 번째는 운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세 번째는 순수한 노력의 양과 기세로 성공하는 사람. 네 번째는 성공 가능한 전략을 설계하고 필승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겠지만 두 가지 이상을 갖춘다면 큰 부자가 된다. 나는 일반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노선인 네 번째 길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생각과 요령으로 부의 길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태풍이 오면 돼지도 하늘을 난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큰 성공의 바람에
자신을 연결시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외부 세계에 있는 거대한 자원들을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즉, 돈의 연결망에 당신을 포진시키는 것이다. 돈은 거미줄처럼 세상의 연결망을 만들어 놓았다. 누군가에게는 보이는 연결망이 누군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누군가는 그런 것 따윈 세상에 없는 것 마냥 살아간다. 누군가는 살아남기고 누군가는 그저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남기는 사람들, 즉 돈의 연결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적재적소의 자원을 배분하는 데 능하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노하우, 지식과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여야 가장 유리할지 생각하고 행동한다. 자신만의 연결망으로 자신만의 부의 공정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단언컨대 평생 한 가지 실무를 붙잡고 평생에 걸쳐 열정을 불태우는 부자는 없다. 요리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은 정작 요리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는 단순한 요리사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 요리 사업가와 요리 전문가는 이렇게 나뉜다.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부의 확장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혼자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찾으려 노력한다. 무엇이 자원인지 분별하려 노력한다. 어떻게 자원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하려 노력한다. 찾은 자원들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려 노력한다. 자신의 분야에 머물지 않고 바깥으로 확장하려 노력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과 바깥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데 능하다. 비록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미래에 무언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고 관계를 짓는 데 능하다. 2005년 애플의 창업자 겸 대표이사이자 당시 픽사 애니메이션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연설이 있다. 삶에서 우발적으로 얻었던 경험이나 지식들이 미래의 결정적인 아이디어로 연결되었다는 내용의 연설이다. 예컨대 대학을 자퇴하고 우연히 캘리그래피 수업을 청강했던 것이 훗날 애플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세서에 다양한 폰트를 넣는 계기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연설의 핵심은 지금 현재에 있는 점들이 미래에 어떻게든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연결점을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듯 그 연결점들은 반드시 유형의 형태는 아니다.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빌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